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4월 9일이요. 예? 9일인가요? 4월 9일이죠. 자, 4월 9일입니다. 여기 날짜를 착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자, 오늘 4월 9일입니다. 자, 4월 9일 역사적으로 어떤 날이 있었냐? 우리 한번 1975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인민혁명당 가볍게 줄여서 인혁당. 자, 이 인혁당 재건이 사건,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일단 좀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 한번 3년 앞으로 시간을 당겨봅시다. 1972년으로 왔어요.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10월에, 혹시 10월 유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10월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발표가 됩니다. 주된 내용은 대통령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중임 제한이 없어지고, 또 간접 선거로 바뀌고 이런 여러저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종신집권이 되겠죠. 뭐라고요? 윤종신. 쉽지 않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또 이제 12월에 개헌이 되면서 7차 개헌이죠. 헌법이 되게 되는데요. 자, 다음에 1973년. 당시 야당 정치인 중에서 되게 큰 거물 중 하나였던 김대중이 납치가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유신체제에 대한 반감이 올라왔겠죠. 반감이 올라가면 시위가 당연히 일어나게 되겠고, 유신체제 반대운동이 이때부터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정부는 이러한 시위가 많이 일어나면 당연히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펴겠죠. 자,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민청학년이라는 조직이 등장하는데, 이건 약자예요. 원래 본 명칭은 전국 민주청년 총학생연맹, 학생총연맹. 자, 이런 내용인데, 자, 이거 박정희 정부가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이게 사회 각계각층이 침투해서 인민혁명을 기도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금지하는 조항을 긴급조치에 넣습니다. 긴급조치는 또 여기서 내려오는 내용인데, 유신헌법 안에 이 긴급조치를 사용해서 헌법상에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민청학령과 관련된 긴급조치는 4호고요. 자, 이 4호로 인해서 영장 없이 체포된 사람이 1000명 이상. 그리고 이 체포된 1000명 이상 중에서도 군법회의에 기소된 사람들은 256명. 이 256명이 기소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256명 중에서도 21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이 21명은 인혁당 재건이, 자, 여기 나오는 요 인혁당 재건이랑 관련된 건데, 자, 인혁당 재건이가 무엇이냐? 이 인혁당 재건이가 인민혁명당이라는 단체를 다시 만들어서 이 민청학년을 조정하면서 이제 이 시위와 이제 또 인민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도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없는 조직이거든요. 이걸 그냥 조작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혁당이 배후에 있다라고 주장했죠. 이 인혁당과 관련된 사람들이 21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1975년 4월 9일 하루 전인 4월 8일에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재판에서 크게 판결이 3가지로 나뉩니다. 8명, 7명, 6명. 일단 이 8명 같은 경우에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이 8명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우홍선, 하재환, 김용원, 이수병, 여정남, 이렇게 8분이 계시는데, 이 8분은 또 안타깝게도 법정 최고형 사형, 그리고 7명은 무기징역, 6명은 15에서 20년형, 이렇게 모두 다 중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월 8일에 이런 판결이 있었죠. 18시간 뒤로 가봅시다. 18시간 뒤인 1975년 4월 9일, 이 사형 판결이
내려진 지 채 24시간이 되지 않아 판결을 받은 8분 모두 사형이 되게 됩니다. 사형이 되고 나서 시신들은 유가족에게 돌아가지 않고 내로 화장되어서 미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건인데, 요게 1975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게 쭉 덮여져 있다가 2005년에 이르러서 다시 등장합니다. 2005년. 국가정보원 중에서 과거사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한 거죠. 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게 조작이었다라는 사실이 이 사건인지 30년 만에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게 조작이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 2007년 대법원이 다시 판결을 내립니다. 무죄다. 그도 그럴 게, 자, 이때 있었던 4월 8일, 1975년 4월 8일에 있었던 이 재판, 증거가 딱 한 개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협박? 문서? 자, 여기서 나왔던 증거가 뭐였냐? 바로 자백. 이 자백. 이 딱 자백 하나가 결정적인 증거를 작용한 거예요. 자, 이 자백은 어떻게 받아냈을까요? 고문이 있었겠죠. 이 유일한 증거가 고문에 의한 거짓 자백이었다. 그렇다는 건 이 판결이 합당할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이래서 무죄가 내려졌고요. 국제법학자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 요거에 대해서 한 가지 평가를 내립니다. 바로 사법사상 암흑의 날,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법 역사상 최악의 날,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박정희 정권, 독재 정권이 국민에게 어떤 폭력을 자행했는지 알 수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달에도 수업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도망치지 말고 다음에 또 봅시다.